경순양함에 8인치 함포를 얹어 사용했던 모가미급 순양함. 항공모함인 주제에 자체 무장으로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 1만 톤 이상의 배수량에 128셀의 VLS를 가진 세종대왕급 구축함. 이들의 공통점은 단일 군함에 최대한 많은 무장을 때려박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든 군함이다. 이런 군함들을 우리는 과무장이라고 부른다. 언뜻 보기에는 멋있고 가슴이 웅장해지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배에 무장이 집중되어 있다는 건 무장을 운영하기 위해 승무원이 많이 탑승해야 한다는 소리이다. 안 그래도 군함은 한정된 공간 안에 사람들을 우겨 넣어야 되는데 사람이 더 많아지니 거주성은 떨어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군인이 무슨 거주성을 따지냐는 꼰대 같은 소리를 짓거리지만 초기함 이상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바다에 나가 연속적으로 작전을 뛰어야 하기 때문에 거주성이 떨어진다는 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건 그 잘난 무장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것과 같다. 일주일 동안 배멀미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도 전투를 해야 한다고 상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거다. 여기에 과무장으로 인한 한밸런스 문제와 항속거리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과무장은 잘 알지도 못하는 스펙 딸딸이들만 좋아할 뿐 그 어떤 해군도 과무장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윤영하급 PKG도 마찬가지다. 만재 배수량 570톤 밖에 안 되는 주제에 76mm 함포에 40mm 부포 그리고 대한미사일까지 이보다 더한 과무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군함은 다양한 법. PKG는 과무장 축에도 못 끼는 슈퍼 어메이징 과무장 고속정이 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르 4.5급 고속정 해츠급 고속정이다. 만재 배수량 490톤, 전장 61.7m, 최대 속력 31노트, 16,000마력, 체프 발사기 및 디코이 발사기, 엘타 ELM 2208 3차원 대공 대수상 레이더, 엘타 ELM 221 사격 통제 레이더, 라파엘 ECM 위성 통신 장치, 펠렁스 20mm CIWS, 대한미사일 8발, 바락 대공 미사일 16발, 76mm 함포로 무장한 사르 4.5급 고속함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과무장을 한 군함으로 유명하다. 역대급 과무장을 한 만큼 이름도 특이한데 4도, 5도 아닌 4.5는 과연 뭔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는 이 군함이 사르 4급 고속정에서 전장을 5m 정도 확장해 헬리패드를 추가해 헬기 운용 능력을 부여한 모델이 시초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르 4급도 윤영하급 PKG 수준의 과무장이다. 공돌이스러운 네이밍이지 않나 생각되지만 어쨌든 사르 4.5급 고속함은 알리아급과 해츠급으로 나뉜다. 알리아급이 먼저 취역했으며 해츠급이 그 뒤에 취역했다. 앞서 설명한 스펙은 해츠급에 해당하며 알리아급의 경우 함포와 VLS가 없는 대신 헬기 운영 능력을 부여했다. 총 10척이 건조되었으며 81년부터 건조를 했다. 주변국과 항상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이다 보니 취역하자마자 레바논 전쟁에 투입되었는데 알리아와 게울라의 경우 포로로 잡힌 자국군인 6명을 구출하였으며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군을 공격했다. 해상 작전 헬기를 운영하는 게 특징인 만큼 헬기를 이용해 적을 성공적으로 공격했으며 88년에는 테러리스트 요트를 납포하는 등의 활약을 보였다. 현재 알리아급의 경우 멕시코 해군에게 판매되어 멕시코 해군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해츠급의 경우 알리아급에 있던 헬기 운영 능력을 삭제한 대신 무장을 장비한 클래스다. 군함의 임무는 크게 대공, 대잠, 대수상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대공 임무를 보자. 3차원 대공 레이더로 사용한 2208 레이더는 최대 고도 30km, 최대 거리 110km에 달하는 고성능 레이더이며 사격 관제 레이더로 사용하는 221 레이더도 최대 30km부터 유도해줄 수 있다. 요격을 담당하는 장비는 바락 대공미사일과 펠렁스 20mm CIWS를 사용한다. 바락 대공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2km로 VLS에서 발사한다. 대공 교전 시퀀스는 2208 레이더가 전방에서 대공 표적을 탐색한 뒤 221 레이더가 표적을 추적한다. 12km 이내로 접근하면 바락 미사일을 발사하고 221 레이더가 바락 미사일의 종말 유도를 담당해 격추한다. 기본적으로 VLS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램에 비해 전방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다. 그 뒤 요격은 펠렁스 20mm CIWS를 사용한다. 이는 우리 호위함들과 거의 같은 대공 능력을 가졌으며 함포 위주의 대공 교전을 해야 하는 윤영하급 PKG와 비교하면 충실한 대공 요격 능력을 가졌다. 대수상전에서도 76mm 함포와 20mm 펠렁스를 부포로 사용하며 하푼 대한미사일,
혹은 자국산 가브리엘 대한미사일을 6발을 장비해 유사시 대한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사실상 윤영하급 PKG와 같은 대수상 무장 구성을 가진 건데, 만약 PKG와 교전 상황이 벌어진다 가정하면 미사일 요격을 할 수 있는 해츠급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PKG와 달리 대잠전도 가능하다. 견인식 소나로 300m 이하의 수심에서 잠수정이나 어뢰 접근은 경보할 수 있으며 대잠 어뢰를 양현에 3문씩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르 4.5급 고속함은 고속함인 주제에 대공전, 대수상전, 대잠전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해츠급 고속함은 라팔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프트킬 체계를 회전식 발사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거리 체프 로켓, 중거리 체프 로켓, 위자드, 레스컷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양도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는 구성이다. 자함에게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생각해보자. 세종대왕국 구축함의 경우 100km 이상에서 SM-2 미사일을 발사해 1차적으로 방어하고 2차적으로 20km 내로 접근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램을 발사해 요격하며 최후의 보루로 골키퍼가 요격한다. 마찬가지로 해츠급도 적이 미사일을 조준하면 장거리 체프 로켓을 발사해 적의 레이더를 기만한다. 만일 미사일이 펠렁스까지 뚫고 접근한다면 적외선 시커의 경우 중거리 체프 로켓을 발사해 교란하고 자체 레이더로 유도된다면 위자드로 기만한다. 또한 잠수함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수중 음향 기만기인 레스컷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라팔사에서는 통합 기만 시스템 IDS라고 부른다. 이 시스템 덕분에 해츠급은 500톤도 안 드는 주제에 하드킬 및 소프트킬 체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밀덕들 중 일부는 이런 화려한 스펙에 감명을 받아 우리 해군도 이스라엘 해군에 본받아 이런 고속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PKG에도 단축형 VLS를 설치해 해궁을 장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짜는 없는 법이다. 이런 과무장 군함이 그렇게 좋다면 군사 선진국들 모두 너도 나도 이런 과무장 고속정을 건조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해군은 왜 이런 과무장 고속정을 건조한 걸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여건이다. 이스라엘은 바다와 접하는 면적이 적다. 대한민국 영해와 이이지보다 훨씬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적대 국가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은 사실상 해군력이 전무한 상태이다. 때문에 해상 전투에 대비할 필요성이 낮으며 해군력 대부분을 사실상 감시전력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사실 이스라엘군은 해군보다 공군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기에 해상 초계 임무의 대부분도 공군에서 맡고 있다. 이러다 보니 대규모 함대를 갖출 필요성이 적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고속정 위주로 해군을 육성하는 게 유리했다. 다만 적국 해안에서 날아오는 지대한 미사일 등의 위협에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에 고속정에 강력한 대공 능력을 부여한 거다. 두 번째로는 대형함에 대한 불신이다. 이스라엘은 해전의 패러다임이 함포에서 미사일로 바뀐 사건인 에일라트 쇼크의 당사자다. 이스라엘은 대형함이든 소형함이든 미사일 한 방이면 무력화되기 때문에 차라리 회피가 용이한 소형함을 건조하는 게 낫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속정 위주로 해군을 키우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거다. 거기에 에일라트 쇼크 이후 벌어진 최초의 미사일 해전, 라타키아 해전에서 우수한 대한미사일과 기만 체계를 가진다면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 닫힌 기만 체계를 만들었던 거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해군의 전력을 보면 만재 배수량 1900톤의 사르 6급이 가장 거대한 군함이며 그 양도 매우 적다. 양이 적다는 건 단 한 척으로 넓은 해역을 커버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잠재적으로 교전의 수가 높다는 뜻이기에 과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르 6급도 조그만한 선체에 A24 레이더와 76mm 함포 한 문과 총 56문의 VLS를 장비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 A24 레이더는 현재 해츠급에서도 시범적으로 장비돼 운영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과무장의 문제점은 너무나 명확하다. 가장 먼저 항속거리에 문제가 있다. 작은 선재에 무장을 채워 넣었다는 건 그만큼 연료를 많이 적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항속거리가 짧다는 건 작전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작전 해역에서 지속적인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로테이션을 자주 해줘야 한다. 즉 회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건데 해츠급의 경우 아무리 오래 버텨봤자 2에서 3일 정도가 한계라 회전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당연히 승무원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출항과 입항을 반복해야 하며 연속적인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두 번째로 거주성의 악화다. 해츠급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장을 전부 운영하기 위해서는 승무원들이 많이 필요하다. 문제는 승무원은 승무원대로 필요한데 배가 작다 보니 당연히 거주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해츠급의 승무원은 56명이다. 윤영하급 PKG보다 작은 배인데 승무원은 16명이나 더 많아진 거다.
PKG도 40명이나 돼서 침실이 부족해 복도에 매트리스 깔고 자는 경우가 있고 1인 1침실이 불가능해 침대를 돌려 쓰고 있다. 과연 해츠급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체 안정성 문제다. 가분수 항공모함 류조를 생각해보면 쉽다. 무장이 많다는 건 갑판 위에 무거운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당연히 선체 중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선체 안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선체 설계를 치밀하게 한다면 과무장인데도 선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설계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무장이 많더라도 그 성능을 100% 발휘 못할 확률이 크다. 해군은 다른 병종과 달리 전투가 아니면 휴식이 아니라 배멀미와 싸워야 한다. 만약 적국 해군이 적당히 해상에서 위협만 한다면 이스라엘 해군은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해츠급을 해역에 대기시키며 로테이션을 시켜줘야 한다. 앞서 말한 단점들을 생각하면 적국 입장에서 적당히 위협만 해주는 걸로 이스라엘 해군 장병들을 싸우기 전에 말려 죽이는 게 가능하다. 흔히 말해 비전투 손실을 강요한다는 거다. 현역 혹은 예비군들은 심심하면 들었을 비전투 손실 최소화 라는 문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이집트 해군이 이스라엘에게 비전투 손실을 강요하고 있다. 이집트 해군은 이스라엘과 수십 년간 대립했고 현재도 견제 중인 이스라엘 해군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군 역시 이집트 해군을 대수상전에서 격퇴하는 것은 사실상 포기했고 잠수함과 특수부대, 이스라엘 공군의 공대함 전력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이스라엘 해군도 최근 들어서는 고속정 중심의 해군을 버리고 대형함을 건조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제대로 된 해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선체가 커져야 되며 거주성 등을 개선시켜 비전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실제로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은 전투 지속 능력이 약 14일 정도이며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경우 30일 정도 해상에서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 회전율이 낮아진 만큼 장병들은 입항 후 휴식 시간이 길어지며 선체가 커진 만큼 거주 공간이 넓어져 비전투 손실이 최소화된다. 결론적으로 과무장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다 있는 거다. 오히려 영국 해군의 경우 되려 배수량에 비해 무장을 최소화하는데 북해의 환경이 워낙 지랄맞다 보니 전투력보다는 거주성을 확보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모르니 해치급 고속정 같은 정신나간 스펙이 심취한 스펙 딸딸이들은 우리도 어서 이런 짱짱생 고속정을 건조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런 군함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해군의 작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매국노 같은 발언이라고 치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주변에 북한 같은 해적 수준의 해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해군과 해상 자위대라는 공룡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이기에 더더욱 대형 함정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력, 더 강한 화력만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과무장을 요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근시안적인 시선에 가깝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과 해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다.